전투기와 함께 미친 전투를 펼치는 무인기 XQ-58A 발키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래 항공전의 중심에 서게 될 미국의 무인 전투기 발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딘지 모를 바다 위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항공기가 날아오릅니다. 뭔가 현실에서는 보지 못한 형태의 전투기인데요. 아마 가까운 미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기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뒤이어 더 신기하게 생긴 비행체가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무인 전투기이죠. 무인 전투기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좀 더 과감하게 비행할 수 있고 위험한 작전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행하는데요. 게다가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는 2005년에 개봉한 스텔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미래의 하늘에선 사람과 드론이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영화이죠.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무인기는 비단 영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무인기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이미 고도로 발달해 정찰과 감시, 수색, 직접 타격 등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이런 드론의 선두주자는 당연하게도 미국입니다. 어떤 전쟁이든 확실히 제공권을 장악하고 적을 섬멸하는 미국도 항상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할 순 없었는데요. 베트남전부터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까지 아무리 하늘에서 때려잡고 지상군을 밀어넣어도 어디선가 숨어있던 몇몇이 튀어나와 공격을 가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죠. 어떤 전쟁이라도 모든 세력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은 너무 어려웠고 장기전으로 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위험한 곳으로 자국의 소중한 조종사를 집어넣는 것보단 비교적 부담이 적은 드론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드론이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기를 뜻하는데요. 드론을 이용하면 소중한 미군을 잃지 않아도 되고 만약 소실하더라도 전투기 값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확실히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었죠. 따라서 미군은 드론을 엄청나게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MQ-9 리퍼라는 드론을 개발했는데 MQ-9의 자세한 성능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이 드론을 위험지역에 끊임없이 투입해서 조종사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성과도 많이 내게 됩니다. 이란의 2인자를 암살하기도 하고 무장단체의 간부들도 발견하는 족족 사살해버렸죠. 이렇듯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나 현대를 넘어 미래 무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런 첨단 무기를 좀 더 잘 활용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무인기 단독으로 작전에 투입되다 보니 지상의 조종사가 현장을 100%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사실 사람이 현장에 직접 가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인기와 전투기가 현장에서 함께 지휘를 받으면 효과가 엄청나겠죠. 미국은 이 생각을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2015년에 LCASD 프로그램을 출범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저렴한 무인기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때 미군이 생각한 무인기의 수준은 F-22나 기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성능이 크게 꿀리지 않되 값이 저렴해 부담없이 자폭 공격도 수행할 수 있는 소모성 공격기였습니다. 뭔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군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좋은 녀석이 등장합니다. 바로 크레이토스사가 제안한 무인기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소모성이 아닌 다회성으로 운용하는 무인기를 제안했습니다. 자폭 공격을 할 만큼 저렴한데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무인기였죠. 미국은 당연히 껌뻑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크레이토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무인 전투기에 XQ-58A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발키리입니다. 발키리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반신반인의 여전사로 전쟁에서 죽을 자를 선택하는 자라는 의미의 발키리아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죽으리와 살아남을 이를 결정하고 죽은 이들을 신들의 왕국인 바랄라로 인도하는 존재이죠. 세계 최강 미국의 스텔스기 옆에서 적의 생사를 결정하는 무인기의 이름으로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XQ-58A 발키리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8.8m이며 중량은 907kg인데요. 무인기이기 때문에 승무원은 따로 없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0.85, 항속거리는 3,941km입니다. 무장으로는 8개의 하드포인트가 있으며 2개의 내부 무장창에 각각 4개의 무장을 최대 250kg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무장은 통합 직격탄인 제이담과 정밀 유도폭탄인 GBU-39를 장착합니다. 엔진으로는 터보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죠. 발키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무인기라는 점입니다. 거기다 다른 드론과의 차이점이 뚜렷한데요. 기존의 무인기는 혼자 투입되어 지상에 의해 통제를 받으며 정찰이나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발키리는 현장에 함께 참여한 유인기로부터 명령을 받고 유인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죠. 따라서 친구 옆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는 뜻으로 윙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윙맨과 같이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멈티 편대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 무인 공중급유기로 유인 전투기의 공중급유까지 성공한 것을 본다면 점차 멈티 편대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멈티 편대 시대에서의 무인기의 역할은 유인 전투기를 지원하고 경호하는 것입니다. 유인기보다 먼저 날아가 전장의 상황을 유인기에게 전달하고 유인기는 무인기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또는 유인기가 직접 공격을 가할 수도 있죠. 이런 역할을 발키리가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인기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과거의 공중전은 물량이 최고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투기가 많아도 물량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현대의 공중전은 절대 다수의 구식 기체보단 진보된 한기의 기체가 더 강력한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30만 기의 항공기를 굴리던 미 공군은 현재 13,000기 가량만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량으로 승부하던 과거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진보된 전투기에 발키리도 껴있으면 유인 전투기 단 한 대로도 그 하늘의 제공권은 미국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발키리는 유인기와 꼭 편대를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무인기들끼리 편대를 이뤄 다닐 수도 있는데요. 애초에 미국의 무인기 개발 프로그램은 저가 소모성 무인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발키리는 다회성 무인기로 설계된과 동시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아직 양산되지 않아 정확한 값을 매기진 못하지만 크레이토스의 목표 금액은 300만 달러 이하로 한화로 약 33억 원입니다. 미국의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의 가격이 일회성인데도 불구하고 140만 달러인 것을 보면 발키리를 3번만 사용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회용보다 훨씬 이득이죠. 크레이토스는 양산 비용을 이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민수용 기체 양산 절차를 이용해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3D 설계 기법을 사용해 기체 단가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싸도 성능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키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처음부터 미국의 무인기 도입 프로젝트에서는 5세대 전투기와 비슷한 성능을 요구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와 함께 다닐 항공기가 적 레이더에 뻔히 잡히면 당연히 작전에 차질이 생깁니다. 다만 발키리의 속도는 아직 음속에 미치지 못해 초고속 비행을 하긴 힘들지만 항속 거리는 3,900km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개량을 통해 충분히 활용성이 있다고 보이죠. 그리고 기체에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동체 자체를 마른 목골로 설계했으며 꼬리 날개는 V자, 엔진의 공기 흡입구는 S자로 설계해 레이더 피탐지 면적을 줄였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미 공군 시험평가 목표 중 편대 비행 항목을 100%로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죠. 미래에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발키리에 탑재되는 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합동 정밀 직격탄인 제이담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제이담은 멍텅구리 폭탄에 위성 항법 장치와 관성 항법 장치를 장착하고 적에게 곧장 날아갈 수 있는 스마트 폭탄입니다. 그럼 미사일과 다를 게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폭탄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무기에서는 보통 로켓 추진으로 적을 향해 날아가면 로켓에 유도 장치까지 달려있으면 미사일로 구분되는데요. 하지만 제이담은 추진체 자체가 없습니다. 날아가던 항공기에서 떨어져 그 속도로 적에게 날아가기 때문에 폭탄으로 분류되죠. 거기다 발키리 자체도 여차하면 하나의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사람이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에 자폭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사일을 대신 맞아 유인기를 보호할 수도 있죠. 이런 뛰어난 성능의 발키리는 아직 실전에 배치되진 않았습니다. 과연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 검증 중인 단계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 발키리를 양산하진 못했지만 생각보다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보고 그 다음 단계인 스카이보그 프로그램도 작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보잉, 제너럴 아토믹스와 같은 쟁쟁한 회사가 참여했으며 발키리를 개발한 크레이토스 또한 경쟁에 뛰어들었죠. 현재 미 공군의 목표는 2023년까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전투기의 세대가 또 한 번 진화하는 모습을 볼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 발키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미국의 미래 항공전을 책임질 무인 전투기 XQ-58A 발키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